저 사람은 에너지 뱀파이어다. 만나고 나면 기가 다 빨린다. 늘 자기 힘든 얘기만 하고 내 얘기는 안 듣는다.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 된 것처럼 만든다. 솔직히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는 됩니다.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마다 내 시간, 감정, 관심, 체력이 계속 빠져나가는 느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느낌. 심지어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돌아오는 건 이해가 아니라 서운함인 관계. 그럼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기적인 사람 아니야?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야? 힘들면 혼자 해결해야지. 왜 남을 붙잡아? 싫으면 그냥 손절하면 되잖아. 이 비판들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타인의 시간과 감정을 계속 가져가면서도 상대가 지쳐있다는 걸 모른 척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늘 받기만 하고 상대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보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런 행동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몇몇 이기적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인성 문제로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 착취냐 아니냐를 가르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대에게 실제 선택권이 있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선택권은 그냥 말로만 주는 선택권이 아닙니다. 싫으면 안 해도 돼. 부담되면 말해. 거절해도 괜찮아. 이런 말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거절해도 괜찮았느냐는 겁니다. 상대가 거절했을 때 표정이 굳지 않았는지, 말투가 차가워지지 않았는지, 며칠 동안 거리 두면서 죄책감을 주지 않았는지, 알겠어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은근히 서운함을 돌려주지 않았는지. 착취는 부탁하는 순간보다 거절당한 다음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압니다. 누군가가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감정만 쏟아내고 자기 필요만 앞세우면 당연히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매번 밤늦게 전화를 합니다. 힘들다, 외롭다, 죽을 것 같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친구니까요. 힘들다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2번, 3번, 10번 반복됩니다. 상대가 어느 날 말합니다. 오늘은 나도 너무 피곤해서 못 들어줄 것 같아. 그때 돌아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알겠어. 너도 결국 똑같구나. 내가 힘들 때 아무도 없네. 됐어. 이제 말 안 할게. 이 순간부터 부탁은 부탁이 아니게 됩니다. 상대는 선택한 게 아니라 죄책감에 밀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힘든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가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부탁은 괜찮습니다. 기대는 것도 인간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절을 벌주는 순간 그 관계는 착취에 가까워집니다. 이 말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설명하는 건 나를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절하면 되잖아 라는 말은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쉽게 끊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가족이면 어떡하죠? 직장 상사면요? 같은 팀에서 매일 봐야 하는 사람이면요? 오래된 친구 모임 안에 묶여 있으면요? 경제적으로 얽혀 있거나 돌봄 관계 안에 있으면요? 손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능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긴 준비가 필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왜 안 끊어? 라고 묻기 전에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갈 수 있는 조건에 있는지, 거리를 뒀을 때 감당해야 할 불이익은 없는지, 주변에서 오히려 네가 너무했다고 몰아가지는 않는지. 관계에서 착취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한 사람이 힘들게 해서가 아닙니다. 나가고 싶은데 나가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즉시 가능한 답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 외로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무너질 것 같아서 누군가를 붙잡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능성을 너무 쉽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힘들면 판단력이 좁아집니다. 내 고통이 너무 크면 상대가 지쳐있다는 신호가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붙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상대를 끌어내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선이 있습니다. 고통은 이해받을 수 있지만 타인을 계속 소모시킬 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매번 같은 사람에게만 감정을 쏟아냅니다. 상대가 피곤해 보여도 계속 말합니다. 상대가 조용해지면 너도 나 버리는구나 라고 합니다. 상대가 거리를 두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합니다. 이건 그 사람이 힘들다는 사실과 별개로 상대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방식입니다. 힘듦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할 균형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이해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상대를 소모시켰다면 조정해야 한다. 이해는 원인을 보는 겁니다. 책임은 지금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관계에서 이 말도 자주 나옵니다. 나는 별 뜻 없었는데 그냥 농담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는데 너만 왜 그래? 물론 불편함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농담인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부탁이 다른 사람에게는 압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 하나만으로 상대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가 불편했다는 감각 자체를 지워서도 안 됩니다. 나는 안 불편한데 내가 왜 그래? 라는 말은 기준을 내 감각에만 두는 겁니다. 나는 괜찮았으니 너도 괜찮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관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장난으로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침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해서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넘긴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기억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반응은 이쪽에 가깝습니다.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지만 너는 불편했구나.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내가 그렇게 느낀 건 알겠어.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보자. 불편함은 판결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가지고 상황을 따져보는 것, 그게 관계를 덜 거칠게 다루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에 자주 놓일까요? 왜 누군가는 계속 기대고 누군가는 계속 참다가 무너질까요? 왜 거절은 이렇게 어렵고 도움 요청은 이렇게 쉽게 죄책감이 될까요? 이건 단순히 몇몇 사람이 이상해서만은 아닙니다. 지금 사회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내 불안은 내가 관리해야 한다. 내 감정도 내가 관리해야 한다. 내 실패도 내 책임이다. 내가 지친 건 멘탈이 약해서다. 내가 힘든 건 자기 관리를 못해서다. 쉽게 말하면 요즘 사회는 실패도 불안도 전부 개인 관리 실패처럼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고립됩니다. 힘들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법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가까운 사람 한 명에게 모든 감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건 그 사람이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왜 그런 방식이 생기는지는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불안도 큽니다. 사는 게 불안정해지면 사람은 여유를 잃습니다. 내일이 불안하면 타인의 사정까지 살필 힘이 줄어듭니다. 경쟁 문화도 영향을 줍니다. 계속 비교하고 증명하고 버텨야 하는 사회에서는 약해지는 걸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도 서툴러집니다. 나 힘들어. 네가 가능할 때 들어줄 수 있어? 가 아니라 나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몰라줘? 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계발 문화도 묘하게 작동합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더 단단해져야 한다. 내가 성장해야 한다. 내가 끌어당겨야 한다로 돌리면 구조는 사라지고 개인만 남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자기 탓을 합니다. 내가 경계를 못 세워서 그런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더 강했어야 했나? 반대로 타인을 소모시키는 사람도 자기 행동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나도 힘든데 왜 나만 문제래? 내가 나쁜 사람이란 거야? 그럼 나는 아무한테도 기대면 안 돼? 이렇게 되면 대화는 사라지고 방어만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행동을 지적받을 때 종종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 행동이 상대를 힘들게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과할 수도 있고 다음에는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벌받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 순간 책임감은 수치심으로 바뀝니다. 책임감은 행동을 보게 합니다. 수치심은 존재를 공격합니다. 책임감은 내가 한 행동을 고치자로 갑니다. 수치심은 나는 망했다로 갑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큰 사람은 오히려 책임을 잘 못 집니다. 사과하기보다 방어합니다. 듣기보다 반박합니다. 조정하기보다 무너집니다. 때로는 상대를 탓합니다. 네가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구나. 이 말들이 나오는 배경에는 행동과 존재를 분리하지 못하는 감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면죄부는 아닙니다. 상대가 수치심이 크다고 해서 내가 계속 소모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걸 알면 문제를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악해서 방어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자기 행동을 인정하는 순간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을 견디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말은 조롱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책임의 언어입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한 이 행동은 나에게 부담이 됐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이 방식이 반복되면 나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공격하면 방어가 나오지만 행동을 짚으면 변화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저런 사람한테 안 당해. 나는 누가 나를 착취하려고 하면 바로 끊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약한 분야가 있습니다. 돈이 불안한 사람은 투자 사기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모가 불안한 사람은 과장된 광고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이 불안한 사람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도 기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연애가 불안한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매달릴 수 있습니다. 인정 욕구가 큰 사람은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강한 영역에서는 냉정합니다. 하지만 약한 영역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취약함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약한 문이 다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그 문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그 문이고, 누군가에게는 인정이 그 문이고,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이 그 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착취적인 관계에 오래 머물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쉽게 비웃을 수는 없습니다. 왜 못 빠져나와?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각자의 약한 문 앞에서는 오래 서성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그거라도 믿고 버티는 사람인데 그냥 두면 안 돼?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야? 이 말에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 때 작은 의지처라도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요.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선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버팀목이 계속 다른 사람의 소모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다른 사람이 계속 감정 노동을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처음에는 위로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의존이 됩니다. 처음에는 도움 요청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허락하지 않으면 부담이 됩니다. 처음에는 관계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계속 소모되면 착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차가운 손절만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이해만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경계입니다. 경계라는 건 너를 버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잃지 않는 선에서 너를 대하겠다는 말입니다. 착취하는 행동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타인의 시간, 감정, 노동, 관심을 계속 가져가면서도 상대가 거절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그냥 괴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더 깊은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방식으로 기대는지, 왜 거절을 버림으로 받아들이는지, 왜 지적을 들으면 행동 수정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부정처럼 느끼는지, 왜 우리는 서로의 불편함을 인정하는 법을 이렇게 늦게 배우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이해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해는 원인을 보는 겁니다. 책임은 처벌이 아닙니다. 책임은 지금부터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웃기 전에 먼저 물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방식밖에 배우지 못했을까? 그리고 나는 내 관계 안에서 누군가의 거절을 정말 안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착취를 멈추는 시작은 누군가를 악마로 만드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시작은 아주 단순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정말 거절할 자유가 있었나? 그 질문 앞에서 관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